예, 관련해서 스튜디오에서 법조팀의 윤상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오전까지는 특검 측에서 조사가 잘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후에는 1시 반부터 4시 45분까지 그러니까 3시간 반 동안입니다.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현장 기자가 전해준 것처럼 예. 윤 전 대통령 측이 질문하는 사람을 바꿔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 측이 결국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를 투입해서 국무회의와 의결과 외환죄 관련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특검 관계자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러면서 전혀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소환에 성공한 만큼 조사할 부분은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체포 방해 부분은 나중에 조사하더라도 일단 조사 재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보통 피해자 같은 경우에 보통의 피의자라면 이렇게 조사를 거부하는 것조차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결국 조사를 이어갔다고는 하지만 2시간 넘게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12.3 계엄 이후를 돌아보면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이른바 법기술을 동원해서 지금까지 수차례 조사를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 조사 거부 사태도 뭐 그렇게 낯선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초기 수사를 받을 때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공수처 출석을 계속 거부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까지 막았습니다. 체포가 된 뒤에도 구치소에서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를 했고 예.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뒤에도 경찰의 출석 요구를 3차례나 거부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조사가 무난히 이뤄지나 싶었는데 결국 1시간 만에 조사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후에 또 추가 소환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래야 할 텐데 추가 소환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 이 소환을 하더라도 오늘과 같이 또 조사자 변경을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검에서 앞으로 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힌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앞서 조사가 파행됐을 때 네. 박지영 특검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곧바로 추가 소환을 하겠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는 그리고 경찰이 조사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받아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소환이 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경찰 조사를 트집 삼아서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건데요. 예. 박지영 특검보가 이것 역시 조사 불응으로 간주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강제 조사도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검의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